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차시에서 함수에 대해서는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함수는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코드,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함수의 종류 중에는 내장 함수, 외장 함수,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장 함수는 파이썬을 설치하면 내부적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함수죠. 정말 많이 이용되는 함수들, 그런 것들이 내장 함수입니다. 외장 함수는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싶어서 임포트 시켜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외장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작성하는, 내가 만든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드는 함수, 즉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안내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함수를 정의하고, 즉 함수를 데피니션, 만들고, 이 만들고 호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함수 예제로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이 있을 때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한 번은 우리가 접했던 코드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함수를 만들 때에는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데피니션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함수를 데피니션 할 때 키워드는 DEF입니다. DEF가 먼저 나오면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를 만든다라고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DEF 한 칸 띄고 함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런 함수를 만들겠어 라는 걸 선언한 거죠. 자, 나는 지금 이런 함수를 만들 거야. 자, 가로 열고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나를 이용하려면 입력이 필요해. 자, 그 입력을 받아드는 변수가 요 매개 변수입니다. 자, 나를 이용하려면 입력 값이 있어야 돼. 자, 입력 값을 들고 오겠죠? 그 들고 온 값을 이 매개 변수가 저장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나는 입력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함수 이름만 부르면 내가 알아서 쫘르륵 할 거야. 입력 필요 없어. 자, 그렇다면 매개 변수가 필요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비어있는 가로 열고 닫고를 하시면 됩니다. 괄호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콜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콜론하고 엔터 치면 들여쓰기가 되죠. 이렇게 들여쓰기 한 코드 전체가 결국은 뭐예요? 함수의 바디가 됩니다. 함수의 수행 기능이 되는 거죠. 함수의 몸체가 되는 겁니다. 들여쓰기가 모두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안에는 이제 함수가 수행하고 싶은 기능들을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마지막에는 출력값이 필요하다면, 출력값이라는 건 나를 불렀던 곳에 되돌려줘야 되는 값이 필요하다면 return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되돌려주고 싶은 값을 적어줍니다. 자, 내가 나를 불렀던 곳에 되돌려줄 값이 필요 없어. 그렇다면 return문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수행할 때 return을 만나면 함수는 종료됩니다. 이 다음에 어떤 명령문을 여러분이 쓰셔도 return을 만나버리면 이건 되돌아가는 거, 함수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기, 이거는 함수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 하는 일은
호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함수 이름을 불러서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거. 자, 그걸 호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만약 이 함수에 입력이 필요하다면 괄호 안에 그 입력 데이터 값을 적어줘야 합니다. 만약 함수가 리턴되는 결과값이 있다면 이 녀석이 수행한 끝에 뭔가 값을 구해서 되돌려주는 거죠. 그 값을 받아 적을 변수가 할당 연산자와 함께 필요합니다. 데피니션은 딱 한 번만 하면 되지만 호출해서 사용하는 건 여러 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호출해서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만들어 놔야 사용하는 겁니다. 데피니션을 먼저 해야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definition get volume 요거는 부피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가로, 길이, 높이를 인자로 넘겨주면 결과값을 3개의 곱으로 부피를 구하고 구한 부피값을 리절트 값을 리턴해 줍니다. 자, 이걸 사용하는 코드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get volume 지금 보면 542라고 하는 값을 주면서 부피값을 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get volume 하면서 가로, 세로, 높이 값을 이렇게 변수 이름으로 호출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실습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아이들 에디터 창을 띄우죠. 에디터 창을 띄웁니다. 그럼 첫 줄에 뭘 써야 돼요? 지금 이 데피니션 코드를 먼저 쓰는 거죠. 이렇게 함수 만들기를 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여기에서 뭐 볼륨 1 이러면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코드를 이 아래쪽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my 하나의 파이썬 파일에 함수의 데피니션과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코드 이렇게 나란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번역기는 어떻게 해요? 자, 데피니션, 이건 함수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죠. 호출했을 때 이곳으로 와야 되는 거야 라고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다가 get volume 만나면 아까 거기 있었어. 그러고 이쪽 가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인자와 리턴 값이 모두 없는 함수에 대해서 정의하고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 지난 시간에 봤죠?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코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해야 되겠죠? 정의해야 됩니다. 함수의 이름은 프린트 라인으로 정했습니다. 이 함수를 수행할 때 입력 값은 필요 없습니다. 리턴 값도 필요 없죠. 그냥 내가 모니터에 프린트하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실행할 명령문, 함수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기능은 지금 다음과 같이 한 줄을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걸 놓고 함수를 데피니션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피니션이 만들어집니다.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려면 함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렇죠? 입력도 필요 없고 리턴이 없으니까 할당 연산자로 변수가 결과값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하는 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 자, 이쪽에서 프린트 라인 하면은 이쪽으로 쫓아가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한 줄 출력합니다. 그게 요거. 자, 그 다음 끝났죠? 되돌아와요. 자, 다음 줄 수행하죠? 헬로우 파이썬 출력하죠? 자, 끝났죠? 그 다음 줄 프린트 라인 다시 쫓아갑니다. 자, 프린트 요거 출력하라니까 또 한 줄 이렇게 2번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수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자는 있고 리턴이 없는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로는 어떤 아이템을 리스트의 원소로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템을 리스트의 원소로 추가하는 건데 함수의 이름은 제가 리스트에 추가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리스트 add로 정했습니다. 자, 이 함수는 입력값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쵸? 어떤 원소를 주면서 이걸 추가해줘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자는 추가하고 싶은 원소가 입력값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이름을 나는 new item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을. 자, 그러면서 또한 리스트도 같이 줘야 되죠. 자, 이 원소를 이 리스트에 추가해줘 라고 함수를 실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하고 싶은 원소와 그 다음에 어디에 추가하고 싶은지 타겟이 되는 리스트를 함께 입력값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추가했으면 리턴 값은 필요 없습니다. 자, 실행해야 되는 일은 이 아이템이 리스트의 원소인지 검사합니다.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미 있나 없나 일단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원소가 있으면 추가 안 하고 원소가 없으면 그때 추가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무조건 추가하는 게 아니라 원소가 아니면 이미 없으면 추가하고 있으면 안 한다는 거죠. 왜? 이건 내가 그런 함수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왜가 아니라 나는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어 라고 가정한 겁니다. 나는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하는데 그 원소가 이미 있으면 추가 안 하고 없으면 추가하는 원소인지 아닌지 먼저 찾아봐서 추가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러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함수 만드는 겁니다. 자,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inition, list add 이름 썼죠? 자, 매개 변수 두 개가 필요해요. item, new item, list 값, list a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먼저 if 이 list a에 new item이 이미 원소이냐라고 체크를 해야 되겠죠. in 연산자, 원소인가? 참이면 원소라는 거죠? 그럼 추가 안 하고 이미 원소입니다. 자, false면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추가해야 되겠죠? appe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추가를 합니다. 자, 추가했습니다. 라고 안내 멘트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사용한 예제입니다. 지금 플룻이라고 하는 과일 목록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애플, 바나나, 체리 이 정도 3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리스트 add. 자, 애플이라고 하는 이 원소를 이 플룻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추가해줘 라고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그럼 이걸 들고 이 녀석이 수행하러 가서 어떻게 할까요? 플룻이라고 하는 이 리스트 안에 애플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어떻게? else로 가서 이미 원소입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반면 이 경우에는 토마토는 없죠. 없으니까 추가했습니다. 라고 해서 추가가 될 겁니다. 지금 추가가 됩니다. 자, 리스트 add, 애플 플룻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미 원소입니다. 라고 해서 추가가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렇죠? 플룻 리스트에서 지금 리스트 add, 애플과 플룻을 전달을 합니다. 자, 매개 변수로 new 아이템에 애플이 들어가고 리스트 A로는 플룻이 받아들여졌죠. 자, if 조건식 판별에서 true. 자, 출력해서 이미 원소입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토마토를 지금 호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리스트 생성해서 리스트 add. 지금 이 녀석은 이제 일단 끝났다고 가정하고, 자, 지금 이 경우에 토마토에 대해서만 실행 과정을 봅시다.
자, 매개 변수로 토마토가 new 아이템에 들어가고 플롯이 리스트 A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매개 변수에. 자, 그 다음에 if 조건식을 판별합니다. 리스트 A에 토마토가 있느냐라는 걸 체크하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false가 됩니다. false가 되니까 자, 이렇게 추가를 append를 하고 추가했습니다라고 출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정수의 짝수와 홀수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도 만들어 봅시다. 정수의 짝수와 홀수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 어디서 만들어 봤냐면 if 조건식에서 if else 구문에서 만들어 본 녀석이에요. if else에서 만들어 본 그 프로그램을 함수로 만드는 거죠. 함수로. 자, 함수 이름은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짝수냐 홀수냐를 체크하는 함수다라는 뜻이고요. 자, 인자로는 정수값 하나가 들어갑니다. 정수값 매개 변수로 x라고 정해줬어요. 리턴 값은 지금 자체적으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리턴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실행할 명령문은 입력값, 이 정수 x가 짝수냐 홀수냐 판단해서 짝수면 짝수라고 프린트하고 홀수면 홀수라고 프린트하는 거죠. 자, 과거에 if else 구문에서 작성했던 코드, 그 코드를 이 체크 어드 이븐이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 body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에 매개 변수 x가 들어가고 자, 이 x에 대해서 짝수이냐라는 걸 체크해서 프린트 짝수 아니면 홀수라고 출력하는 이런 body가 요 안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사용을 할 때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겠죠? 자, 호출을 할 때는 이렇게 값을 직접 넣어줘서 함수를 호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변수가 있다면 변수 이름을 대신 작성함으로써 매개 변수 값으로 10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턴이 있는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되돌려주는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함수가 수행한 결과를 나한테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죠. 자, 가지고 오니까 나는 함수의 수행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 적을 변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 꼭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데피니션, 정의할 때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결과값을 리턴하도록 구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반지름을 입력하면 원의 면적을 리턴하는 함수. 자, 다음처럼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입력으로는 반지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로 이렇게 레디어스라고 매개 변수를 준비해 뒀다가 자, 원의 면적을 구하는 결과값을 유도하고 수식을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리절트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함수의 이름은 area circle. 자, 입력값은 반지름인 radius. 자, 결과값으로 돌려줘야 되는 값은 원의 면적. 이렇게. 그럼 그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것은 원의 면적을 구하는 수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예전에 구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함수로 지금 구현한 거죠. 자, definition 함수를 만들 거야. area circle. 자, 원의 면적을 구해줘야 돼. 자, 반지름이 들어오면 이 반지름 곱하기 3.14를 result라는 값으로 면적을 계산해서 구하는 거죠. 자, 이 구한 result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return을 합니다. return을 한다는 얘기는 나를 호출했던 곳으로 이 결과값을 들고 가 이런 뜻이죠. 자, 이제 호출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5인 원의 넓이를 구해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리어 서클을 수행해줘. 자, 입력으로는 5 값을 줄게, 반지름을 줄게 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5 값을 들고 함수의
데피니션 부분으로 코드로 갑니다. 자, 이 O 값을 들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의 바디 부분에서 레디어스로 받아들고 면적을 구해서 리저트 값이 78.5 계산을 했습니다. 이 계산한 값을 어떻게 해요? 리턴 했죠. 리턴 한다는 얘기는 나를 호출했던 이곳을 대신해서 어떻게 78.5가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나를 호출했던 곳으로 이 78.5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변수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프린트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코드가 됩니다. 자, 78.5를 출력해줘 라는 코드가 돼서 이렇게 모니터에 R은 5인 1의 넓이는 78.5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실행 코드를 보면, 자,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3을 입력을 했어요. 3을 입력을 하니까 num이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 값을 가지고 함수를 호출했어요. 에어리어 서클을 수행해줘. num이라는 변수 값을 가져가. 그러면 num이라는 변수 값을 읽죠. 변수를 읽어서 3. 이 3 값을 들고 어디로 가요? 에어리어 서클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에어리어 서클 쪽으로 가서 자, 3을 들고 면적을 구합니다. 자, 면적을 구했더니 28.26. 리절트 값이 28.26이 나왔고 그 28.26을 어떻게 해요? 리턴 한다는 얘기는 나를 불렀던 곳으로 이 값을 대신 보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28.26은 이제 어떻게 해요? 값을 구한 거니까 할당 연산자를 동작을 해서 어떻게 28.26은 에어리어라는 이 변수로 할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에어리어 변수에 28.26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프린트, 반지름은 num, 면적은 에어리어 이렇게 하면 반지름이 3일 때 원의 면적은 28.26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는 코드를 작성해서 되네 이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수학 함수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수학 관계식으로 x값을 주면 y값을 구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보자. 그야말로 수학 함수를 프로그래밍 함수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함수의 이름을 q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입력은 x값이죠. x값을 주면 리턴되는 y값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계산합니다. 자, 제곱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에서 곱하기 연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 함수는 데피니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y값은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계산이 되고, 자, 리턴 값은 y를 리턴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데피니션 해놓고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값이 1일 때 y값은 얼마야? x값이 2일 때 y값은 얼마야? 지금 이거죠. 자, x값이 1일 때 y값은 이렇게 구해서 n1이라는 거고, x값이 2일 때의 y값은 n2, 지금 x가 11일 때 y값은 n3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되는 거를 리스트를 사용해서도 가능하겠죠? 자, 리스트를 사용해서 x의 원소 1, 2, 11, 12를 이렇게 리스트 해놓고, 자, 이거에 대응하는 y 값도 리스트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자, 반복문으로 사용하면 리스트 x,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1, 2, 11, 12 이렇게 빼나가는 거죠. 자, 그럼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i를 이용해서 q 펑션 i를 수행해서 자, y 값을 구하고 이 y 값을 append를 하면 되겠죠? 이 y 리스트에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시면 이렇게 y에 대한 값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수행하는 코드를 한 줄로 간략하게 작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둘은 동치입니다.
어떤가요? 음, 점점 그럴싸해지나요? 자, 포, 반복문, 리스트, 그다음에 함수, 연산자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것도 하나하나 내가 해봐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응용될 때 그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구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굉장히 만만한 녀석이 아닙니다. 이 함수를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개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함수를 배웠지만 함수를 들어봤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나중에 정규 학기 때 어떤 이제 2, 3학점짜리 뭔가 과목을 들으실 때 파이썬 배울 때 나 함수 배웠는데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그때 더 열심히 함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 우리가 배웠는데 파이썬은 언어죠. 자, 언어입니다. 정말 많은 문법들을 지금 한 차시에 하나씩 하나씩 제가 큰 덩어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많이 복잡한 걸 배우는 거에 뿌듯함을 느낄 일이 아니라 자, 그림 일기 하나 한 줄의 독후감도 직접 쓰는 것이 먼저다. 프로그램도 작고 유치해 보여도 꼭 내가 직접 작성하고 내가 직접 수정해보고 스스로 해결해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함수를 작성하다가 내가 제어문이 약해, 연산자가 헷갈려, 리스트가 헷갈려. 그럴 때는 과거의 그 기초 단원으로 가서 꼭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법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내가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걸 위한 키워드는 definition이었죠. 자, definition 통해서 정의하고 내가 호출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실습 코드들을 따라 해봤습니다. 자, 꼭 자기 시간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